여러분, 혹시 주변에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바빠, 시간이 하나도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항상 바쁘다며 미루고, 부탁을 하면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바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78%가 실제로는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바쁨을 일종의 방어막이나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경험을 댓글창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의 반응도 보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민지 씨, 53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민지 씨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정희 씨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 집안일이 바쁘다, 모임이 많아서 바쁘다며 늘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지 씨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씨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지 씨는 두려웠고 외로웠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인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야, 남편이 입원했어. 너무 무서워. 잠깐만 와줄 수 있어? 하지만 정희 씨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나 지금 너무 바빠.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에 꼭 갈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지 씨는 우연히 정희 씨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희 씨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 떠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바로 민지 씨가 도움을 요청했던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는 바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선순위에서 당신을 낮은 곳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시간관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할 때 그중 62%는 실제로는 시간이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누구나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달려갑니다. 연인이 힘들어하면 중요한 회의도 미루고 곁에 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바쁘다는 말이 핑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상훈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성훈 씨의 직장 동료였던 강태수 씨는 회사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 바빠 보였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미안해,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승진 심사 때가 되자 태수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쁘다고 했던 시간들, 알고 보니 대부분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과 정치질에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팀 프로젝트나 동료를 돕는 일에는 시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숨기기 위해 바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울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는 기꺼이 시간을 씁니다. 한국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습관적으로 바쁨을 강조하는 직장인의 71%가 실제로는 업무 효율이 낮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쁜 사람과 바쁜 척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반면 바쁜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립니다. 마치 바쁨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이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바쁨 과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바쁘다는 것이 일종의 지위 상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바쁜 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쁨을 통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수 씨, 61세의 경험담입니다. 영수 씨에게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요즘 미팅이 너무 많아서 투자자들 만나느라 바빠서라며 바쁨을 강조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신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라면 분명 일을 잘하는 사람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 지인은 정작 중요한 계약서 검토는 미루면서 의미 없는 회식 자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긴급한 문제가 발생해도 지금 바빠서 나중에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영수 씨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지인의 바쁨은 진짜 일에 대한 바쁨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쁨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 바빠서 못했어 라는 말은 편리한 변명이 됩니다. 약속을 어겨도 일을 망쳐도 바빴으니까 라는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업무 실패를 정당화하는 변명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려 81%의 사람들이 이 변명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실패의 원인을 시간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시간만 있었더라면, 바쁘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우선순위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은주 씨, 55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주 씨의 언니는 평생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빠서, 중년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지금은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동생인 은주 씨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주 씨는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은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바빠서가 아니라 동생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쁨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일찍 퇴근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정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바쁘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관계들을 소홀히 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그 일을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라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은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신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미란 씨, 59세의 사례입니다. 미란 씨의 동료는 항상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개인적인 문제로 미란 씨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미란 씨가 바빠서 어렵다고 하자 몹시 섭섭해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바쁜데도 네가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바쁜 사람들 뒤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습관적으로 바쁨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으로만 측정합니다.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주변에 보여주어야 안심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왜곡된 성공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진짜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바쁨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바빠서 못 만나라고 하면
관계의 깊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한승우 씨, 57세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승우 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바빴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둘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바빠서란 이유로 짧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승우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동안 누구와도 진짜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바쁨 뒤에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쁨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한 도피처입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들을 놓쳐버립니다. 셋째, 그들은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네가 내 시간에 맞춰야 해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합니다. 전주에 사는 오세진 씨, 54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진 씨의 상사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쁨을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의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라며 자신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권력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넷째, 그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 정작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유지 같은 것들은 계속 미룹니다. 시간관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89%가 중년 이후 심각한 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에 사는 배정현 씨, 62세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정현 씨는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들 운동회에 가지 못했고, 바빠서 부모님 생신에 참석하지 못했고, 바빠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은퇴를 했을 때 정현 씨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색했고, 아내는 남처럼 느껴졌고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빴던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기 위한 핑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바쁜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들은 바쁨 속에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후회만 가득할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종을 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바로 일만 하느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진짜 소중한 것들에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바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과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당신에게 항상 바쁘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게 기대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천안에 사는 윤미숙 씨, 56세의 지혜로운 선택을 보겠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를 위해 시간을 많이 내주고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숙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친구는 항상 바빴습니다. 미숙 씨는 상처받는 대신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친구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지 않았고 깊은 감정적 교류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가볍게 알고 지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습관적으로 바쁘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제주도에 사는 강동훈 씨, 60세의 깨달음이 좋은 예입니다. 동훈 씨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많은 것들이 사실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 거절하지 못해서 떠하는 일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훈 씨는 과감하게 삶을 재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고 의미 없는 약속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여행을 가고 책을 읽었습니다. 동훈 씨는 말합니다. 진짜 바빴던 게 아니라 내가 바쁜 척 했던 거였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바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랍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관계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가족, 진짜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75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직업적 성공도 아닌 바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였습니다. 포항에 사는 송희진 씨, 58세의 아름다운 실천을 소개합니다. 희진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족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들과 만나는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이것들은 희진 씨의 달력에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 결과 희진 씨는 비록 직장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인생에서는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바쁨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바빠서라는 핑계 대신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직하고 존중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유를 가지십시오. 빈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신과 만나고 삶을 성찰하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바쁨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바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를 자랑합니다. 오늘도 미팅 5개, 주말에도 2일, 휴가도 없이 일만 같은 글들이 마치 훈장처럼 게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문화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바쁨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바쁨에 중독된 사람들은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안양에 사는 홍준호 씨, 63세의 씁쓸한 경험담입니다. 준호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항상 바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준호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준호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게 얻은 것이 뭔가? 돈은 있지만 건강을 잃었고, 직함은 있지만 친구는 없고, 집은 있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없구나. 이것이 바쁨이라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바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 중 누구도 더 바쁘게 살 걸, 일을 더 많이 할 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이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쁨의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공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성공은 얼마나 바쁜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수원에 사는 인문정 씨, 59세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정 씨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커졌는데 내 인생은 작아지고 있구나. 그날 이후 은정 씨는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되 더 적게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주말은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사는 더 잘 되었습니다. 은정 씨가 여유를 가지고 일하자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고 직원들도 행복해했고 의사결정도 더 현명해졌습니다. 둘째, 단순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의미 없는 약속,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운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물건을 30% 줄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40% 감소하고 행복감은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경계, 나의 시간과 남의 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예 라고 대답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경계 설정이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넷째, 마음 챙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보다 40% 더 높은 업무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바쁨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중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하고 웃고 함께할 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바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시간 투자 원칙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십시오. 돈을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듯이 시간을 쓸 때도 그래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내 시간을 드릴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소중한 시간을 나눌 만한 사람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고양시에 사는 신동희 씨, 57세의 실천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희 씨는 자신의 하루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일주일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을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 검색에 쓰고 있었고 2시간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의례적인 대화에 쓰고 있었습니다. 동희 씨는 즉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의미 없는 모임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시간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3개월 후 동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곧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관계 정리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주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평택에 사는 유재민 씨, 61세의 용기 있는 결정을 소개합니다. 재민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바쁘다며 재민 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재민 씨가 힘들 때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는 고민 끝에 그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시간을 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말합니다. 오래된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질 나쁜 관계를 정리하니 질 좋은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어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우선순위 명확화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자기개발, 취미 등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김해에 사는 문성일 씨,
60세의 지혜로운 방법을 보겠습니다. 성일 씨는 매년 초 자신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합니다. 올해는 1순위가 건강, 2순위가 가족, 3순위가 친구, 4순위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맞춰 일주일 스케줄을 짰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시간을 매일 아침 확보하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한 달에 2번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들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선택도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항상 바쁘다며 당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너는 항상 바쁘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고 말해 보십시오. 원주에 사는 차민경 씨, 56세의 경험담입니다. 민경 씨의 친구는 항상 바빴습니다. 민경 씨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변했습니다. 민경 씨와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고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 한 번이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실천 방법은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바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바쁨은 종종 책임 회피와 관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진짜 바쁜 사람은 바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넷째, 우리 자신도 바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십시오. 항상 바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무료 배달해 드립니다.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쁨이 아닌 의미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안테나였습니다.